안녕하세요. 탈주금지팀 발표를 맡은 김민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로는 이제 팀원 소개와 담당 업무 먼저 소개해드리고 딜리버러리 웹 서비스의 기획 이동 및 개발 목표, 그리고 개발 환경과 사용한 기술 스택, 그리고 어떤 차별점을 가진 기능을 사용했는지 소개한 후에 실제 홈페이지 시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 팀원과 담당 업무 소개입니다. 박재성 씨가 ER 다이어그램과 데이터 모델링, 메인 페이지와 도서 검색 기능, 관리자 시스템 등을 담당했고요. 저와 원하영 씨가 공통으로 커뮤니티 탭의 게시판과 공지사항 묻고 답하기 페이지의 게시판 CRUD, 그리고 댓글 CRUD 페이징 처리, 검색 기능 등을 담당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원하영 씨가 공용 DB 생성과 관리, 그리고 코드 변경사항 추적 관리, 도서관 탭에서 사용하는 페이지들을 담당하였고요. 양현왕 씨가 나의 도서의 도서 정보, 내 서재 페이지의 폴더 등에서 사용하는 CRUD와 검색 기능, 개인정보 수정 등을 담당했습니다. 이유림 씨는 이제 회원가입 탈퇴, 로그인, 아이디 비번 찾기, 비밀번호 암호화 등을 담당하였고요. 홍영택 씨는 도서 상세 페이지와 북카트, 대출 현황, 반납 기능, 대출 반납 이력 등을 담당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서비스의 딜리브러리는 배달의 딜리버와 도서관의 라이브러리를 합친 이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평균 독서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집으로 도서를 배달받을 수 있는 도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벤치마킹한 사이트는 크게 두 군데입니다. 먼저 광명시 도서관의 홈페이지 디자인과 사이트 레이아웃을 참고해서 저희 페이지의 도서 목록 리스트와 게시판 등 그 페이지 디자인을 완성했고요. 이 책날의 서비스는 오프라인으로 도서관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도서관 우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송을 통한 도서 대여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개발 환경과 사용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STS에서 자바와 스프링 부트, 마이바티스를 기본으로 사용했고요. DB는 오라클, 뷰페이지는 자바스크립트, jQuery, 부트스트랩, 사스, Vue.js 등을 사용했습니다. 코드 공유와 형상 관리를 위해서 GitHub를 사용했습니다. 차별점을 두고 사용한 기술들로는 먼저 카카오 API를 이용해서 원하는 도서의 상세 소개 및 저자, 출판사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도서 정보 검색 서비스를 구축하였고요. 또 공용 DB를 이용해서 팀원 누구든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 실시간으로 DB에 반영이 되도록 해서 작업 효율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 같은 경우에 비밀번호 암호화를 SHA-256을 사용했고요. 내 서재에서는 시각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스를 이용해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페이지에 부트스트랩을 적용해서 브라우저나 모바일 등 화면 해상도에 따라 페이지 내의 요소들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반응형 뷰페이지를 구현했습니다. 전체 기능은 시연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탈주금지조 시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에는 이제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은 드롭다운으로 메뉴가 펼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아이콘에는 Vue.js를 사용해서 아이콘마다 이름이 탭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새로 구칭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지금 문과 도서관 사진이 랜덤으로 바뀌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홈 화면 메인 기능으로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이제 도서 검색 기능을 구현했고요. 도서 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도서명을 검색하도록 설정을 해서 검색 실행 시에는 버튼을 클릭할 때 도서 검색 결과 페이지로 넘겨서 이제 해당 페이지에서 API가 동작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색 페이지에서는 각 도서마다 상세 페이지로 연결이 되게 설정을 해서 상세 보기 페이지에서는 선택된 책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출력을 했고, 구입 가능 링크에 각각 로고를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홈페이지에 도서가 검색된 상태로 링크가 걸리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는 서재 추가하고 북카트 가기 이제 버튼은 로그인 여부에 따라서 비로그인 시에는 버튼이 뜨지 않도록 구현을 했고요. 내 서재 버튼, 이제 추가 버튼 같은 경우는 사용자에 따라서 폴더 목록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폴더 안에서 추가한 도서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카트 담기 같은 버튼은
북카트 페이지로 데이터를 연결하였고 사용자마다 10건의 책만 빌리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체한 적이 있으면은 계산한 전체 연체일수를 출력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해당 기간 동안은 북카트에 담기를 못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북카트에 담기 버튼을 클릭하면은 DB의 대여일 반납일 반납 여부를 널값으로 전달하고 그 값을 받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제 대여일을 반납일을 설정해주면서 북카트에 있는 책 대여 리스트가 대출 현황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 지금 보시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 있는 대여일이나 이제 반납일 같은 경우 널값으로 오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관리자가 직접 설정을 해가지고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북카트에 있는 페이지는 대출 현황으로 책이 넘어가는 경우도 좀 볼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는 커스터머 이제 테이블의 매니저 컬럼 값이 Y인 회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고요. 관리자 페이지는 탭을 통해서 회원 관리, 도서 관리, 게시글 관리, 대여 정보 관리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탭에서는 수정과 삭제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들을 클릭했을 때 각 탭의 인풋 안에 있는 값들이 AJAX 통신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의 수정 삭제가 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홈화면에서는 이제 밑에 쪽으로는 서울시 도서관 소식을 통해서 저희가 첨부했던 도서관들의 링크들을 우선순위로 달아서 링크에 연결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천 도서와 이번 달 신작 도서는 앞서 검색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도서 상세 페이지로 연결해뒀고 도서 정렬일 기준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도서 중에 관리자들이 추천하고자 하는 도서와 출판일이 가장 최신인 도서의 리스트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날짜와 정기 휴관일 그리고 다른 조들의 각 메인 사진을 가져와서 광고 형식으로 저희가 오른쪽에 보면은 꾸미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고객들이 자주 찾는 주요 내비게이션들을 이제 찾아오시는 길, 전화번호 묻고 답하기, 자주 묻는 질문의 페이지로 연결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전화번호 지금 알람을 띄운 거고요. 그리고 게시판의 글들을 간단하게 출력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해당 게시판의 글 제목만을 받아와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보기 클릭을 하게 되면은 게시판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게시글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은 게시판의 상세 보기 페이지로 이동을 하도록 연결해놨습니다. 이제 회원 가입을 넘어가겠습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복 확인으로 AJAX 기본으로 이제 구현을 해놨으면서 중복된 이메일은 회원 가입이 되지 않게끔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저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유효성 확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으시고 이것도 SHA256을 이용해서 암호화된 DB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으로 회원 가입할 때 보는 이름, 닉네임, 프로필 사진을 설정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그리고 우편번호에서는 카카오 API를 적용해서 한글이 아닌 영어로 저희가 검색을 했을 때도 저희가 검색하고자 했던 주소가 뜨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 장르 선택해서도 체크박스에 라벨을 연결해서 CSS를 적용한 것도 볼 수가 있으십니다. 로그인 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메일 찾기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JAX 기반으로 구현을 했고 조건에 맞는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할 경우에만 이메일 주소가 뜨도록 설정이 됐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 정보가 없다고 뜨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찾기는 이름과 가입 이메일을 입력하면 임시 비밀번호가 생성이 되어서 가입 시 이제 사용했던 이메일로 전송이 되도록 설정을 해놨고 이메일을 이제 확인하게 되면은 임시 비밀번호 밝은 메일이 와 있어서 임시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바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임시 비밀번호를 받은 메일을 확인하고 있는 거고 이 임시 비밀번호를 복사를 해서 로그인 비밀번호 창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탈퇴 또한 AJAX로 구현이 됐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회원 정보가 DB에서 지워지면서 세션이 파기되도록 저희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로그인에 따라서 홈화면 아이콘 부분도 변경되는 것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비로그인일 때는 아무것도 안 뜨고 로그인일 때는 회원 이름, 관리자일 경우에는 관리자 아이콘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나의 정보 페이지는 지금 기본적으로 회원의 이제 간략한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제 현재 대출한 상태의 책과 누적되어 있는 이제 책들의 건수와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건 JSTL의 이제 바스타이터스를 카운터로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보기 페이지를 넘어가면은 각각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내서재에서는 이제 폴더 추가 버튼으로 폴더 추가가 가능하게끔 설정을 해놨고, 이제 관리 버튼 폴더 추가를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관리 버튼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폴더 삭제, 이제 체크박스와 삭제 버튼이 이제 보이게 만들어지면서 삭제를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검색을 할 때도 폴더 명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폴더 개수와 폴더 속에 있는 도서 개수들을 이제 알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은 상태이고, 폴더 내부에서는 디테일북에서 추가된 책들의 정보들이 출력되고, 각각 정보들에는 이제 글자 수 제한을 넣어서 15글자가 넘었을 경우에는 이 점점점이 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내부에는 메모장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수정 버튼을 통해서 DB에 변경된 값이 전달되도록 설정을 해놨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관리 버튼을 통해서 삭제 버튼과 체크박스 버튼을 활성을 시키면서 삭제를 가능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할 때에는 각각 제목과 이제 저자, 내용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이제 수정 같은 경우로 넘어가게 되면, 사진을 수정할 때는 이제 사진을 클릭하게 되면 파일 업로드 창이 뜨도록 설정을 해놨고, 이메일은 따로 쓰지 않아도 저희가 셀렉터를 이용해서 바로 변경이 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암호는 모달 창을 통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회원가입과 마찬가지로 유효성이 확인이 될 때만 변경이 가능하게끔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다고 지금 안락과 결과창이 뜨도록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닉네임과 핸드폰 번호 수정이 가능하고, 우편 번호도 마찬가지로 API, 카카오톡 API를 통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장르는 이제 밑에 보시면은 체크박스를 통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고, 내용 중에 만약에 이 중요한 부분 중에 빈칸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회원 수정이 아예 되지 않도록 설정도 해놨습니다. 지금 수정되고 난 모습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대출 현황 페이지에는 사용자가 대출하고 아직 반납하지 않은 책 목록들을 이제 출력을 했고요. 사용자가 쉽게 대출 여부를 알 수 있게끔 색깔별로 반납되기 대여종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이것도 관리 이제 버튼을 통해서 책을 반납을 눌렀을 때만 반납 대기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서를 클릭했을 때는 도서 상세 보기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구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는 아코디언 효과를 저희가 통해서 질문과 답변의 연결에 사용했고, 미리 설정해둔 질문과 답변의 라벨에 인풋 타입을 라디오로 두고서 숨긴 다음에 클릭을 했을 때 트랜지션을 주어서 한 개의 질문을 클릭할 때마다 답변 부분이 열리도록 CSS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게 되면 각 질문 내용들을 검색 결과에 하이라이트가 되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오시는 길을 보여드릴 건데, 이제 비트캠프 신촌센터 이제 주소를 기준으로 사용했고, 다른 HTML 페이지를 현재 페이지에 포함시키는 중첩된 브라우저로 아이프레임 요소를 이용해서 구글맵을 연동해 둔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묻고답하기나 공지사항, 각종 게시판들에서는 페이징 처리를 통한 페이지 하나에서 나오는 게시판 개수를 제한을 해놨고, 다음과 이전 버튼을 통해가지고 페이지가 이동할 수 있도록 클릭 버튼도 설정을 해놓은 상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마다 액티브 효과를 주어서 현재 페이지를 초록색으로 나타내고 있는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검색 기능에서는 제목 작성과 내용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검색 내용이 없을 시에는 검색 결과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검색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게시글들은 이제 사진 첨부를 하면서 이제 게시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놨고, 이 게시글 수정이나 삭제는 본인과 관리자에게만 권한이 있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회원들은 아예 수정 삭제 버튼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게시글 쓰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보시면 수정 삭제 버튼이 있는데 다른 회원이 들어갔을 때는 저 수정 삭제 버튼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묻고 답하기의 댓글은 이제 고객 질문에 대한 관리자 답변이기 때문에 관리자에게만 작성, 수정, 삭제 권한이 있게끔 설정을 해놨고, 답변 작성을 안 하고 등록 버튼을 눌렀을 시에는 답변을 입력하세요라는 알람이 뜨도록 설정도 해놨습니다. 일반 고객들한테는 이 댓글 입력 창이 아예 안 보이는 상태로 저희가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출 반납 연장 페이지에서는 탭을 통해서 각각의 안내사항들을 적어두었고 참고할 수 있게끔 설정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모든 페이지의 부터는 새로 고침할 때마다 명언들이 계속 바뀌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외에도 사이트 맵과 에러 페이지를 꾸며서 페이지 이동 간에 어색함이 없도록 설정을 해놨고, 여기까지 저희 딜리버리 프로젝트 마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